흰 쌀밥보다 잡곡밥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잡곡밥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잡곡밥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선택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잡곡을 알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잡곡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들을 챙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며 진짜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을 즐겨 드신다면 오늘의 영상을 특히 집중하여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지식 저장소 건강밀크입니다. 한국인의 영양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 1위로 잡곡밥이 선정됐을 정도로 잡곡밥은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식품인데요. 이처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잡곡밥의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여러 잡곡을 드셨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잡곡밥의 가장 큰 장점은 고른 영양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에 응당하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바로 잡곡의 한 종류를 너무 과다하게 오랜 시간 먹었거나 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의 잡곡으로 이루어진 밥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이 극대화되는데요. 이 부작용은 식이섬유의 과다 섭취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대체로 장내에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성분도 함께 흡착해 배출시키게 되고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유발되거나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적정량으로 소량부터 섭취하고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혹은 당뇨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해서 먹는 이유도 천차만별인데요. 잡곡밥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잡곡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은 소화를 지연시켜 영양소와 급격한 분배를 막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탁월한 성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이자 다당류의 일종으로 면역의 최강자라고 불립니다. 식약처에서도 면역 기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NLP에서는 베타글루칸을 섭취했을 때 NK세포 활성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제기되었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 등 비정상세포를 스스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NK세포를 활성화하는 게 베타글루칸이고 그 베타글루칸이 잡곡에 풍부하기 때문에 잡곡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그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잡곡밥, 지금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대표적인 잡곡들 3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잡곡은 현미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현미, 한국 잡곡 판매수 1위가 바로 현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잡곡 현미도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현미는 칼륨 含량이 높아 신장이 나쁜 분들에겐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려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을 약하게 하여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분들도 현미는 반드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드셔야 하는데요. 현미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 잡곡입니다. 무기비소가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과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거의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무기비소는 다행히 도전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도전과정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게 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현미를 여러 번 물에 세척하고 현미의 양보다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리게 되면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분리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다소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는 현미밥은 밥을 지을 때 현미 한 컵당 소주 한 컵을 물과 함께 넣어 밥을 지어주시면 현미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소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끓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과연 현미는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현미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비만을 막아주며 만성병비 해소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고 뇌에 축적된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각종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잡곡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을 활용한 잡곡밥 많이들 드실 텐데요. 하지만 검은콩 모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잡곡 중 하나입니다. 바로 검은콩, 즉 서리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유방암과 같은 에스트로겐 과다로 인한 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주의하여 드셔야 합니다. 병의 예후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검은콩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요오드 결핍 현상이 일어나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사포닌 섭취는 적혈구 세포막 파괴 현상을 유발하고 이는 철분을 배출하여 빈혈을 유도할 수 있으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정량만 드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알고 자신의 건강에 잘 활용하여 먹는다면 건강지진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검은콩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 D 활성에 도움을 주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소플라본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섭취할 경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과 골다공증 및 폐경기 증후군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 시 모발 성장을 촉진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밥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은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불리면 콩이 부드러워져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수분이 없는 마른 콩 기준으로 여름에는 4시간에서 6시간, 겨울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봄과 가을은 8시간 정도 불려주시는 것이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또 흰쌀과 검은 콩을 3대 1의 비율로 다시마와 함께 지으면 더욱 감칠맛 나는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리입니다. 보리는 잡곡 단독으로도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탄수화물 중 하나인데요. 건강에 좋은 보리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리는 차가운 성질의 곡물로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보리는 보관기간에 따라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오래도록 보관한 보리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독성 물질을 섭취 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제거법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보리는 반드시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신선한 보리는 반드시 밀폐하여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법만 잘 지키고 과식만 안 한다면 보리는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곡물 중 하나인데요. 보리는 혈액순환 개선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혈당 조절은 물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1, 비타민 2, 비타민 5, 비타민 6, 칼륨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보리에는 판토텐산이 풍부한데 판토텐산이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함께 풍부해지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은 물질로 아세틸콜린의 증가는 치매 및 인지장애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리밥 어떤 걸 먹어야 식당에 먹었던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리밥을 해먹기 위해 보리를 구입하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반 보리부터 시작하여 찰보리까지 그중 눈에 띄는 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맥인데요. 암맥은 보리를 압축해서 증기로 미리 쪄서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입니다. 암맥보리로 밥을 지으면 일반 보리보다 소화가 잘 되고 밥맛이 부드러워서 좋다고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맥은 흰 쌀과 비율은 1대1로 맞추어 물에 불려주시고, 만약 안맥이 아닌 보리를 사용한다면 원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취사 버튼만 누르면 완성입니다. 뜸을 충분히 들여주어 한입 해보니 거칠기만 한 보리밥 같지 않고 백미밥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작곡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작곡만 너무 오래 드시는 것도 잡곡밥이 가지고 있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3개월에 한 번씩 꼭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보리가 가장 맛있는 봄에는 보리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아지는 현미는 가을에, 검은 콩은 으슬으슬 추워지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 맛이 좋아지기에 늦가을부터는 검은 콩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작곡도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2월에서 4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일조량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때 작곡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영양소가 풍부한 찰보리, 흑미, 팥, 녹두, 강낭콩, 완두콩이 있고, 5월에서 8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작곡은 시원하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차조, 수수, 율무, 비리를 추천드립니다. 9월에서 10월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때 작곡은 찹쌀, 팥, 녹두, 기장,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11월에서 1월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영양소가 풍부한 작곡으로 흑미, 팥, 녹두, 기장,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미는 알츠하이머 예방과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되는 곡물이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여 드셔야 합니다. 또 건강한 분들은 드시기 전에 충분히 물을 불리는 시간을 가져 무기비소 함량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검은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곡물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지만 유방암 환자분들과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리는 인지장애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곡물이지만 차가운 성질의 식품이니 섭취에 유의하고 아플라토신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모든 곡물은 햇볕에 바짝 말려 보관하고 소비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것은 금물, 저장량을 통해 건강한 식탁을 구성해야 합니다. 요약해드린 이 내용을 메모하셔서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 드시는 분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껏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신 분들도 전혀 늦지 않으셨으니 오늘부터 건강한 식탁 만들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